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 이론 과목에서 기본 강의 중에 이제 총론 부분을 들으셨죠, 다들. 그래서 총론 부분 끝나고 들은 그 총론 부분에 대해서 쉬운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배우고 답안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보면서 그리고 그 총론 기본 내용을 간략히 복습도 매 시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면서 답안 작성까지 배우는 강의가 되겠고요. 그래서 간략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졸업해서 32기에 합격을 해서 현재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 재직 중이고요. 다시 한번 이 강의의 목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전에 들으셨던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 크게 총론, 강론 이렇게 나뉜다고 하죠. 거기서 총론 부분을 기본 내용을 배우신 거고 앞으로 6회차 동안 6개로 범위를 나눠서 같이 복습을 할 거고 그러면서 오늘 자료가 1회차라서 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렇게 된 자료로 감정평가 이론 논점표라고 해서 5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면 일단은 요 보시면 총론 해가지고 맨 위에 있죠. 총론해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가 총론에 대한 전체 논점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부터가 강론 논점입니다. 그래서 총론은 그 감정평가 학원론 교재 내용 그대로 그 목차를 쭉 위계에 맞게 맨 왼쪽부터 몇 절끼리 그리고 의 같은 같은 위계끼리 표로 정리를 해 드린 것이고 보신 김에 강론 부분도 한번 보시면 4페이지의 강론 보시면 강론은 크게 6번 유형별 감정평가랑 5페이지의 7번 목적별 감정평가 그리고 8번 부동산 가격 공시 관련 내용이랑 9번 보상평가랑 그리고 10번, 11번 이렇게 묶어서 그 감정평가 관련 외에 부동산 의사결정 그리고 정책이나 제도 이렇게 크게 감정평가 이론 과목의 진도 범위입니다. 그래서 총론까지 요번에 강의 들으시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시면서 요 논점표만 놓고 각각 이제 어떤 내용인지 떠올릴 수 있는 걸 일단 목표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논점표만 보고 무슨 내용인지 아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의 있죠. 주요 그 용어들의 의 정도는 요번에 한 8월, 9월까지는 다 암기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고 가능하면 기본적인 목차랑 그리고 그 서술할 때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좀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것도 암기를 해 나가시면은 다 하시면은 좋지만 요거는 어찌 됐든 의의는 100% 하시되 목차랑 키워드는 올해 연말까지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한 80%는 해 놓으시려고 하시고 이제 내년 1월 되면서부터 한 3월까지는 이제 기본 교재에 있는 모든 의의랑 목차 키워드 요거는 다 암기하시는 걸 목표로 하고 마지막에 파이널 정리할 때는 이제 추가적인 논문이나 심화 논점을 이때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새로운 최근 이슈 같은 거 정리를 하시려면
최대한 올해까지 연말까지 기본 교재에 있는 내용은 다 섭렵을 하시려고 일단 목표를 세워두세요. 그리고 기본 교재 내용을 그래서 총론 부분을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교재 내용이 그래서 이제 책이 내용을 그대로 뭐 줄줄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가 않아요. 이론 과목은.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거를 기출 문제 혹은 관련 예시 문제를 제가 쉬운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거를 함께 보고 그러면 기본 교재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봤으니까 그 이후에 판례나 최근 논문 등을 배울 거거든요. 그 내용들도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를 출제될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좀 더 득점할 수 있도록 공부를 방향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것도 볼 거고 그 다음에 문제마다 우리는 이제 논술 답안을 쓰는 거니까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 문제를 보고 목차를 어떻게 잡고 내용 서술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 과정도 상세히 볼 거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6회차 들으시면서 총론 파트는 기본적인 답안 작성 틀은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다들 다 갖추실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을 공부하시는 거고 강론은 근데 그 유형별 목적별 평가가 주로 그 강론 내용이었죠. 근데 요거는 이해하시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다 암기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를 거의 그대로 쓰시오 문제거든요. 강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상장 주식의 감정평가 방법을 쓰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이 총론으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강론으로는 바로 정리하고 답안지 형식으로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하시고 여기까지 이제 한번 기본 내용을 다 보시고 났으면은 기출문제 분석을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화 논점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년 시험 때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감정평가 이론 과목이 요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요 방법 자체를 실무랑 법규는 공부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론은 이거를 왜 공부를 해야 하냐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교재 내용을 그대로 쓰는 문제가 이론은 거의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웬만하면은 기본 내용을 토대로 뭔가 뭐에 대해서 일단 기본 내용을 설명하고 그게 감정평가에서 어떤 뭐 중요성이 있는지를 뭐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 기본 내용은 교재에 있지만 그 문제에서 이제 중요하게 정작 보고자 하는 부분은 책에 그대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게 그 자체도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목차 잡는 방법 자체도 공부를 해야 하고 이 내용도 어떤 식으로 써야 깔끔하게 써지는 거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서술이 되는 건지 이 자체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주어진 그 감정평가 관련된 자료들이 뭐 자료 1, 2 막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자료 토대로 그냥 판단해서 답안지 자체는 그냥 깔끔하게 최대한 알아보기 쉽게 쓰고 계산 제대로 하고 이게 다고 법규는